우리가 구하고 싶은 Q의 2는 몇이 나온다? 3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실 수 있어요. 큰일 났다? 예. 이게 뭐예요?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또 필기 잘해보기 바래. 솔루션 2. 연조립제법으로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풀어보겠습니다. 4차, 3차, 2차, 1차, 상수. 자, 얘는요, x자리 1 대입하면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뭔 작업한 거야? 요 녀석 하나 만들어낸 거야. 그치?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2 결국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4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면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0이라는 맞나?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0이라는 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잘못했나? 1 올라가는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4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0은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겠습니다. 자, 두 개의 식 어떻게 하면 돼? 두 개의 식 더해버리면 되겠지? 더해버리면 4a 마이너스 발은 0이라고 나와서 a의 값은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a의 값이 2가 될 때 b의 값은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 여기로 가서 똑같이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연조립제법으로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나머지가 0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부디 언제까지? 내일까지 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선생님 말하는데 이 숙제는 미뤘다는 숙제가 아니야. 해놓고 놀아야 된다고 이제 강조하는데 내일 낸다는 건 아무래도 숙제를 내야 되는구나 이래서 오늘 밤새 한다는 건데 점점 힘들어져요.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디어 복소수라는 개념 배워보도록 하자. 네, 복소수. 네, 자, 세탁기 발전사를 알아봅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요, 예전에 그래 미국에 있었을 때, 선생님 미국에서 좀 있었어. 근데 미국에 있었을 때 선생님 원래 지명은 기억 못해요. 어디를 갔더니 마치 그 박물관 엑스포처럼 막 이렇게 공간이 막 있으면 이거 하나가 되게 큰 뭔가 이렇게 막 볼만한 전시회, 뭐 전람회, 박물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왕창 모여 있는 어떤 곳이 있었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알 텐데 선생님 원래 사람 이름과 지명 이름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중에서 선생님 눈길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세탁기였어. 세탁기. 옛날 세탁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세탁기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희들 그 와인 있지? 나무에다가 이제 나무 통에다가 와인 만들잖아. 그래서 큰 이런 와인통 같은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게 이렇게 돼 있어서 손잡이가 있다. 그리고 요 안에 뭐가 있냐면 날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날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되지? 그리고 나서 요 맨 위에 요만큼 구멍이 나 있어. 여기는 다 이제 나무로 막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야? 요 안에다가 빨래를 집어넣고 요 구멍으로 물을 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1시간 동안 도는 거야. 어떤 구조인지 알겠지? 이거를 계속 사람이 빙빙빙빙빙 돌면서 돌리면 이 안에 이제 물과 빨래가 이 회전 날개에 의해 가지고 막 꿈틀하면서 이제 빨래가 된다. 이런 논리의 세탁기를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이거 누가 돌렸을까? 백인들이 돌렸을 것 같진 않고 노예들이 돌렸겠다. 정말 힘들겠다. 1시간 돌고 나면 정신이 없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세탁기가 하나 있었어요. 예, 세탁기의 발전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는요 맨 처음에 기능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세탁이라는 기능 하나, 바로 저런 애. 그런데 후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 아우, 야, 세탁한 다음에 짜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이렇게 막 탈수도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신제품 세탁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신제품 세탁기의 기능은 뭐와 뭐가 되겠어? 세탁과 탈수가 되겠지. 항상 신제품이라는 건요, 기존 기능에다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야. 자, 그 후에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세탁하고 짜주는 것까지 좋은데 나는 이제 얘가 내가 입을 수 있게 뽀송뽀송 말려서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 후에 만들어진 세탁기의 기능은 뭐야? 세탁, 탈수, 건조야. 뭐 이런 식으로 세탁기는 계속 발전이 돼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 나중에 이제 우리의 꿈의 세탁기는 어떤 세탁기겠어? 세탁, 탈수, 건조해서 예쁘게 접어서 옷장까지 넣어주는 예, 그런 세탁기 선생님 바래요. 어쨌든 이와 같이요. 세탁기는요. 하나씩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용도가 추가되면서 신제품 세탁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수도 똑같아요. 보통 너희들이 수를 배울 때 거꾸로 배운다? 복소수가 있어요.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가 있고요. 다시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요. 다시 유리수에는 정수 부분과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요. 거꾸로 배워요. 그런데 선생님은 원래대로 그 본질대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옛날 옛적엔 수가 없었어. 수가 없었는데 이제 너희들 보면 알잖아. 옛날에 둘림 하나 보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1 더하기 1은 2. 와, 너 천재구나. 막 공룡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되게 놀라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야. 그거보다 더 오랜 옛날이에요. 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 자, 선생님은요. 예, 물과 옆에 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인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하루에 물고기 3마리를 잡아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이제 마시를 나간 거야. 놀러 나간 거야. 오, 놀러 나가다 보니까 여기 배나무 아래에 살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네. 근데 얘가 배 하나를 들고 있는 거야. 오, 맛있겠는데? 오, 이래가지고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숫자를 셀 수 있어 없어? 없었어. 이때는 숫자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내 거 주고 얘 거 하나 갖고 와서 먹었어. 좋았지. 근데 이제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 죽는 거야. 무슨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해? 내가 뭔가 미치는 장사를 한 것 같아. 내가 뭔가 많이 준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많다 적다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많다 적다의 개념이 점점점 세분화돼서 드디어 우리는 자연 상태의 사물을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수는 무슨 수이다? 자연수라는 수예요. 자, 그러면 이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성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무슨 수야? 자연수 나오지? 덧셈이 가능해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무슨 수야? 자연수지 곱셈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수는요, 뺄셈이라는 기능에서 취약점이 있었던 거야. 자, 예를 들어 300이라면 선생님 가능한데요? 그래, 가능해서 좋겠다. 그러면 얘는 뭔데? 자연수밖에 없어. 0이라는 수는 자연수에 포함이 안 됐지? 모르겠는데요? 야, 그러면 305는 뭔데? 마이너스이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수는 자연수에 없지? 그러니까 얘가 모르는 수가 돼서 뺄셈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어요. 나눗셈도 불가능했어요. 즉, 자연수의 온전한 성능은 덧셈과 곱셈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생각해요. 이야, 이 뺄셈을 좀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새로운 수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수? 0이라는 애도 등장하고 마이너스 2라는 애도 등장하고, 이런 수를 우리 무슨 수라고 부릅니까? 정수라고 부르지. 그래서 자연수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낸 두 번째 숫자는 정수였어요. 자, 정수는요, 기존 성능은 다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능인 빼기라는 성능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수도 문제가 있었던 거야. 자, 10 나누기 2는 5 풀 수 있지. 그런데 10 나누기 3은요, 원래 3분의 10인데 정수에는 3분의 10이라는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나누기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또 생각해, 아우, 나누기가 안 돼서 찝찝하다야. 그래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가 바로 요런 꼴의 수예요. 분수꼴을 가진 숫자. 그 숫자를 우리 뭐라고 불러?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무슨 수? 유리수라고 부르는 새로운 수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러면 유리는 드디어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사칙연산 모두에 대해서 다 닫혀있는 완벽한 수가 됐겠네? 맞니? 얘 얼마나 완벽해. 그래서요, 인류는 이 유리수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야, 우리는 이제 드디어 사칙연산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수의 끝을 보았다. 너무나도 완벽한 수다. 막 이러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의 이름이 뭔 줄 알아? 유자가 무슨 유자인 줄 아세요? 있을 유자예요. 리자는요, 법칙 리자야. 엄청난 이름을 붙여준 거야, 수에다. 법칙이 있는 수라는 아주 완벽하다라는 의미에서 멋진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유리수까지 만들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수는 더 이상 없어. 이제 사칙연산 다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의 끝을 보았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항상 인생이 참 재밌는 건 배반의 칼날은 자기 발 밑에서 자라는 거야. 이 유리수를 무지하게 좋아했던 강박증을 가진 수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었어. 피타고라스는 좀 강박증이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좋아했는데 유리수는 자기가 보기 너무 완벽했거든. 그래서 얘들아, 내가 이제 걔도 비슷해. 외국 나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이런 가요방을 차려서 이제 제자를 양성했던 그런 사람인데,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야. 수의 끝은 유리수야. 이거 정말 완벽하고 퍼펙트하지 않니? 아름답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피타고라스가 유명한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유명하지?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유명하지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부하던 제자들은요, 아주 신기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내요. 자, 여기의 길이가 1이야. 여기의 길이가 1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에 오는 어떤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요, 1.414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계속 나가는 거야. 유리수라는 수는 언젠가 한계가 있어서 딱 끝나야지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야, 피타고라스 선생님은 유리수가 수의 끝이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 얘는 유리수가 될 수 없는 수야. 신기한데?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선생님한테 이제 지네끼리 수군대다가 물어본 거야. 선생님,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유리수가 수의 끝이랬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수가 나왔는데, 이 수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중에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않은 수인데, 분명 길이니까 존재하는 수인데 없잖아요. 이건 무슨 수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피타고라스는 얘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제일 먼저, 더럽게 생긴 놈. 피타고라스는 깔끔한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 수가 무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이런 수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조용히 해! 이런 수는 없어. 너희들 딴 데 가가지고 이런 수가 있다는 둥 이런 헛소리 짓거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꼭 입사한 애들 있잖아. 이렇게 제자들 중에 꼭 입사한 애들. 그 중에 히파스수라는 제자가 떠들고 다닌 거야. 야, 우리 선생님은 유리수가 수의 끝이 됐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보니까 알 수 없는 정수도 자연수도 유리수도 아닌 희한한 수가 있어. 근데 말하지 말래. 되게 웃기지 않니? 피칭 이러고 다닌 거야. 열받은 피타고라스 어떻게 했겠어요? 예, 발에다가 돌멩이 묶어가지고서는 물에 빠뜨려서 수장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무리수의 존재는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억지로 숨겨졌어.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수지, 무리수는. 그래서 나중에요, 기하학의 대가지 누구야? 기하학의 대가 유클리드예요. 유클리드에 의해서 기하학적으로 무리수의 존재가 증명이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세상에 무리수가 빵 하고 터져 나온 거야. 그치? 억눌러 놨던 무리수가 터져 나오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는요, 유리수와 무리수 두 개의 수로 나뉘어집니다. 유리수와 무리수 두 개의 숫자로 나뉘어져요. 유리수의 성능은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게 다 가능하지만요, 실제 무리수는요, 무리수끼리 더한다고 무리수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 이런 표현을 닫혀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무리수는요, 무리수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 다 닫혀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더하면 0 나오는데 얘는 무리수는 아니지? 유리수지? 그래서 얘는 하나도 닫혀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수학자들은 갑자기 수의 양대 산맥이 생긴 거, 엄청 깔끔하게 생긴 유리수와 엄청 드럽게 생긴 무리수가 생겼어. 이 두 수를 통칭해서 불러줘야 되는 이름이 필요했겠지?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실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이름 지었고요.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무조건 실수가 나온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언제 배웠던 숫자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수야. 됐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4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복수수예요. 와우, 실수 이후에 복수수? 이건 무슨 수지? 새로운 수를 배울 겁니다. 자, 페이지 3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페이지 잠깐 펴보도록 할게요. 자, 4페이지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실수라는 수는요, 크게 양수형, 음수라는 세 가지 수로 나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양수를 제곱하면 뭔 수가 나와? 양수. 0을 제곱하면 0,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 그래서 우리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인 수야라는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수학자들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양수도 나오고 제곱해서 0도 나와?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은 음수도 나와야지 공평한 거 아니겠어? 음수가 제재인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0도 나오고 양수도 나오면 무슨 수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음수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공평한 마인드로 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즉,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가 나오는 x도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자,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을 이 녀석을 풀면 어떻게 풀 수 있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풀 수 있지?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 x의 제곱이 3이면 우리 이 녀석 가지고 x 풀면 뭐라고 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풀듯이 x의 제곱 마이너스 1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풀 수 있겠지? 맞아요? 이런 수도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수에서는요, 루트 속에는 무조건 영 혹은 양수만 들어가지 음수는 못 들어가,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지. 맞아? 그런데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질문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인정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요, 루트 마이너스 1을 수학자들은 야, 허수단위 i라고 쓰기로 약속하고 허수단위 i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허수단위 i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묻자. 루트 마이너스 1은 뭐라고? 허수단위 i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가 루트 마이너스 3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3 i,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루트 10 마이너스 15는 뭐가 된다? 루트 15 i,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수, 허수라는 수가 드디어 탄생하게 된 거야. 예,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다시 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요, 예,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 필요해? 라는 용도에 의해서 갑자기 무슨 수가 생겨나게 된 거야? 허수라는 수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는 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실수라는 애와 허수라는 애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실수와 허수를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 어떤 이름이 필요했겠지.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복소수라는 이름이에요. 학생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소수는 허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중3 때까지 배웠던 모든 수를 실수라 부르지. 그런데 그 수에다가 새롭게 배운 허수 두 개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부른다라는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다 복소수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자연수도 복소수요, 정수도 복소수요, 유리수도 복소수요, 무리수도 복소수요, 실수도 복소수요, 허수도 복소수요, 다 복소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특징이냐?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실수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허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허수끼리 더하거나 빼서 허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보통 수학적 용어로 닫혀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복소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소수는 자기네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전부 복소수 범위 내에서 숫자가 나와. 자, 여기까지 이제 수학자들이 숫자를 만들었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 자, 지금 이제 가만히 보니까 수라는 것이 발전돼서 신제품 숫자가 계속 개발이 되어 온 거지.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숫자 수학자들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꽁덕꽁덕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수를 계속 이렇게 만드니까 애들이 공부할 범위도 많고 너무 힘들대. 즉 인류 역사에 진짜 이 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라는 요런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제 당분간 숫자는 만들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현재 숫자는 여기까지 만들어졌어. 하지만 이제 세상이 막 바뀌어가지고 막 타임머신 나오고 막 순간이동자치 이래가지고 100만 마일 떨어진데 우리가 슝 하고 가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휘는 과학적 발명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런 4차원의 세상을 다룰 수 있는 뭐 새로운 수, 4차원 수, 뭐 이런 수, 혹은 막 인간이 막 초능력을 막 발휘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면은 초능력 수, 이런 수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까지만 숫자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하나하나, 예, 숫자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들 개념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사실 이 자연수의 분류 언제 배우는 내용이에요? 중1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도 중학교 때 개념학적으로 수학을
수월하게 공부하고 어설프게 문제만 풀다 보니까 자연수의 분류를 아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갈 겁니다. 자, 자연수는요, 분류할 때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몇 가지 찍어? 세 가지로 분류해요. 세 가지.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이렇게 나눠서 1이라는 숫자와 소수라는 숫자와 일명 합성수, 다른 말로 비소수라고 불리는 이런 숫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분류를 합니다. 자,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분류의 기준이 뭔 줄 알아야 되지. 1, 소수, 합성수.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는 분류의 기준이 뭘까? 약수의 개수. 예, 적어놓으세요. 자연수의 분류 기준은요,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자, 됐나요?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칸이 잘렸네? 예, 이거 지우고 위에 아래에 있는 표를요,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여기에 이렇게 자연수를 1부터 17 땡땡땡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연수 밑에 이 자연수에 뭐를 적어놓고 있어? 약수를 적어놓고 있어. 자, 그런데 이 약수를 봤더니 와우, 모든 자연수의 약수에는 무조건 뭐가 포함이 됩니까? 1이라는 숫자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1은 제끼고 생각을 해봤더니까 1 이외에 자기 자신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특정 수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 우리는 이처럼 1 이외에 자기 자신만으로 이루어진 수를 소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즉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양의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예요. 자, 그리고 또 봤더니 1 이외에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가 합성이 되어 있는 수들이 있지. 자기 자신 말고도 2, 3처럼 다른 수가 합성이 되어 있는 수들이 있구나. 자기 자신 말고도 합성이 되어 있네. 자기 자신 말고도 합성, 자기 자신 말고도 다른 수가 합성이 되어 있네. 이런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 파랭이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합성수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합성수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인 수다? 3개 이상인 수다예요. 자, 그런데 봤더니 와우, 그러면 양의 약수가 기본적으로 2개거나 3개 이상인데 딱 얘 하나, 얘만 양의 약수의 개수가 유일하게 몇 개인 수예요? 1개지.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1개인 수, 2개인 소수, 3개 이상인 합성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분류하게 됩니다. 강진! 일어나. 그렇게 졸면서 일어나. 잔 거 기억도 안 나지? 예. 자, 잠 계속 오면은 일어난다. 자, 되셨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요 첫 번째 칸에 소수의 정의 적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적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합성수의 정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수의 정의는 되게 쉬워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야? 합성수의 정의는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수 아닌 수가 합성수다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소수의 정의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에다가 여백에다가 이런 거 하나 또 정리하고 합니다. 자, 자연수의 분류 위쪽에 여백 좀 있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는요, 앞으로 소수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잘 안 줄 거야.
수능 문제에서는. 그럼 소수라는 표현을 어떻게 주냐? 양의 약수가 두 개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딱 보는 순간 양의 약수가 두 개인 수. 무슨 수야? 소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표현도 가끔 나옵니다. 양의 약수가 세 개인 수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양의 약수가 세 개인 수. 와우. 양의 약수가 세 개인 수. 또 어디 있나? 양의 약수가